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요청이나 제안할 때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면요. 이거는 반대라 그러죠. 반대. 사실이 아닌 가정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중한 표현이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됐어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 가정법 과거는요, 기본적인 패턴이 어떻게 됐었어? 제가 다시 한번 적어드려요. if 들어간 상태에서 주어 들어가고 비동사 자리면 워밖에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비동사가 아니라면 과거동사 집어넣으시면 이거는 if절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주절의 모양은 주어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조동사의 과거형 해서 would, should, could, might, 그죠? 이런 놈들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때려주면 이거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그쵸?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결국은 현재 사실과 반대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따졌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선생님이 닉쌤이 변우석이라면 아니 놀라지 마시고요. 네. 소윤이가 지금 표정 겠냐? 뭐 이건데요. 네. 일수도? 네. 이러면 제 딸한테 엉덩이를 맞는데 어찌됐든 가능성이 제로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 시간에 현재 사실과 반대 가능성 제로까지는 봤으니 정중한 표현이구나 라는 걸 또 한번 확인해 보자. 뭐 이 정도입니다. 처제야. 괜찮죠? 그래서 52번을 보시면 if절이 지금 뒤로 빠져 있죠, 친구들. if절이 뒤로 빠져 있다, 친구야. 이렇게 빠져 있죠. 그리고 주절이 앞으로 나와 있죠. 그랬던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문문이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먼저 써준 거죠. 그 다음에 아이고 미안해요. 헷갈리게 하면 안 되잖아. 헷갈리게 하면 안 되잖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왜 그래?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주어 들어간 상태에서 동사원형 자리값 B 보이시죠? 이거는 주절의 동사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if절은 과거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친구들? 그리고 참고로 서파는 수식어가 돼서 저녁 식사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요. 괜찮겠어요? 이 정도죠. 괜찮겠습니까? 내가 그를 저녁에 초대해도요.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정중한 표현인 거죠. 괜찮을까요, 친구들? 너 우리 집으로 와. 이게 아니라 초대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3번 한번 보시면요. 역시나 if절이 뒤로 빠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if절이 쓰이는 동사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아? 그래요. could come. 얘가 동사가 되는 상황인 거죠, 친구들. 그쵸? 그리고 나서 수식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to부터 한번 괄호를 열어보실까요, 친구들? to부터 괄호를 열어서 문장 끝 night까지. 이게 수식어가 되겠죠. 장소하고 시간을 나타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주절의 모양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이렇게 앞쪽에. 그래서 주절의 동사는 여기 있네요. 그죠?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 자리값. 그쵸?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대단할 것 같죠? 대단할 것 같습니다. It would be great. 대단할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could come 와주신다면 나의 파티에 와주신다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아주 정중한 표현이죠. 와달라는 말이고요. 454번 한번 보시죠. 일단 if절이 앞에 전진 배치됐죠. daily까지. 그래서 여기 쓰이는 동사 네, did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did 뒤에 just서부터 한번 괄호를 열어보실까요? 열어서 kindness에서 닫으면 목적어 되겠죠. 그리고 daily는 매일매일이라 해서 시간적인 의미, 수식어 처리하시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주절이 뒤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주절이 뒤로 빠져 있다. 그래서 주절에서도 동사 자리 값을 보시면 mindset, 그렇죠.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목적어 자리 값은 누가 되겠어요? 더 월드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 in부터 direction까지는 수식어 처리하시죠. 괜찮을까요, 친구들? 네, 해석해 보시죠. 만약 우리 모두가 한다면, 그죠? 그것도 한 가지 무작위적인 행동인가요? 그래서 랜덤이 액트를 꾸며줘요. 한 가지 무작위적인 랜덤, 무작위적인 친절한 행위를 매일매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might set the world, 세상을 설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정하는 거래요, 친구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됐어요, 친구들? 네. 이렇게 한번 봤고요. 와,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제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쉽게 어떻게 할까? 쉽게 네, 이렇게 해보시죠. 이제 펜 내려놓으시고 그냥 화면만 보실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케이, 이렇게 해보시죠. 이게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시간의 그래프가 있을 때 가운데가 현재겠죠, 여기가. 그리고 아마도 이쪽이 미래가 되겠죠, 친구들. 그리고요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패턴은 뭐가 있냐면, 요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아직은 하지 않았으나, 현재를 기점으로 아직은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할 거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괜찮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요게 2번입니다. 그러면 2번의 그림의 특징은 뭐예요? 1번보다 높이가 낮죠? 알겠나요, 친구들?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답하기 싫으면 끄덕이라도 해줘. 그래서 이게 바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모양은요, 어떻게 되느냐? if 주어 플러스 현재 동사입니다. 그래서 if절이 끝났고요. 뒤에는 주어 플러스 will 동사 원형 패턴입니다. 요게 1번의 모양입니다. 즉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앞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괜찮을까요? 예문 다 들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만든 말이라 지금 정리를 해보세요. 2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if 뒤에요, 주어 플러스 w어에다가 to 부정사를 넣거나 아니면 should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때립니다. 이게 if절이에요. 그리고 주절의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원형을 때리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바로 2번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1번은 가능성이 어때요? 상당히 높죠. 2번은 어때요?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준이는 지금 바나나 우유를 엎은 죄로 인해서 지금 졸리거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가정법 미래라고 합니다. 1번은요, 단순 미래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가면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찾고 나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 일단 먼저 써주실래요? 똑같이 적어보세요. 똑같이.
음, 그래서 얘는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까? 290번 문장을 보시라고. 일단 적어보세요. 준혁아, 우리 언제가? 일본이요? 5일부터 8일까지요. 5일, 8일. 5일, 8일이다. 내 것도 좋은 걸로 하나 사올 거지? 도주 5일부터 준혁아, 토요일날 우리가 2시 수업이어서 걸어와야 되잖아. 혹은 다른 차 타거나 괜찮은 거지. 엄마한테 얘기했지. 네. 태연이도 괜찮은 거지. 안 되면 내 차 빌려줄 테니까 둘이 타고. 알겠지? 다 적으셨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290번 문장을 한번 보셔. 290번 문장. 먼저 이해하고 쓰실래, 친구들? 나연아, 290번 문장으로 가봐. 72페이지. 자, 7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290번 문장 보시면 If you don't go through hardships라고 보이죠. 그래서 don't go through가 지금 어때요? 현재 동사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렇죠? 지금 우리 1번 모양 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주절의 모양은 어떻게 됐어요? you 뒤에 to know will에다가 동사 원형 know 붙었죠? 그 패턴이에요. 그럼 이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너가 don't go through hardship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너는 to know 알지 못할 거예요. how strong you are 너가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 다시 말해 네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네가 강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건 가능성이 되게 큰 거야. 이 말. 됐나요, 친구? 돌아가시죠. 그래서 적어드렸고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이거를 왜 290번 단순 미래까지 왜 언급을 했냐면 뉘앙스를 잘 보시라고. 그래서 유닛 45 같은 경우에는 지금 if, should, what to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됐다, 이제 나연이 다 적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셔서 여기다 쓰시는 거죠. 뭐라고 쓰실래요? 가정법 미래입니다, 이게. 됐나요? 네. 그러니까 지원아, 가정법 미래라고 해서 한번 얘를 생각을 해봐.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 그지? 그럼 가정법 미래도 얘들아,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 안 그래, 친구? 그럼 뭘 얘기하는 건데요, 쌤?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지. 높이를 기억하시오. 느낌 오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양은 말씀드렸다시피 if절은 어떻게 되고요? should, what, to 부정사. 그 다음에 주절의 모양은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의 모양은 변함이 없어요. 맞죠,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자, 최상위권, 극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워가 들어갔다 해서 가정법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맞죠?
뒤에 투부정사가 붙으면 이건 가정법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친구들? 그래서 요 to를 꼭 확인하셔. 55번 문장 한번 가보시죠. 보면 if절이 melt까지 왔고요. 그리고 주절의 패턴은 어디예요? many서부터 문장 끝 disappear까지 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if절의 동사는 여기 should melt가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그렇죠. would disappear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disappear는 여기서 뭐 사라지다 정도의 뜻이 있겠죠. 참고로 disappear 그리고 끝내지 마시고 얘는 수동태 불가동사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요? 요 녀석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느낌 오시죠? 우리 수동태가 되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문장 속에서. 맞죠? 네. 자, 해석을 해보면요. 북극의 모든 얼음이죠. 알틱이 북극이니까. 이것이 녹아버린다면 벌써 가능성이 없잖아요. 수많은 해안 지역이가요 사라질 텐데 그럴 가능성 없죠, 여러분들. 됐나요, 친구들?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 56번 한번 보시죠. if절이 역시나 앞에 나와 있어요. 펑셔닝까지. 다음 주절은 뒤에 있네요. s. 제가 색깔을 왜 계속 다르게 표현하는지는 아시죠? 헷갈리지 마시라고. were2가 들어간 상태에서 stop 뒤에 동명사가 붙으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목적어로서 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참고로 to function이 되면요. to function이 되면 이건 to 부정사가 들어가서요. 하기 위해 멈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친구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해석적인 기법으로요. 그리고 나서 뒤에 주절의 동사는 그렇죠. 과거형의 동사원형 자리값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만약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능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렇다면 그 결과치는 대단히 혼란스러울 텐데, chaotic, 그러면 이게 혼란스러운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 자, 그 다음 57번 한번 보시죠. 보시면 당연히 if절은 if부터 시작해서 now까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주절의 모양은 what부터 choose까지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동사는 what to change가 될 것 같죠, 아마도. 목적어로는 your job이 되겠고요. right now는 지금 당장 시간을 나타내니까 수식어 처리하시고, 그리고 what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목적어 자리값에 있던 놈인데 의미의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뺀 거예요. 상관없어요. 제가 항상 영어도 강조하는 말을 먼저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어는 여기, 동사원형 자리값 여기 이렇게 왔네요. 당연히 앞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 너가 바꿀 수 있다면 너의 직업을 지금 당장, 그럴 가능성 없네요. 그러니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그럴 수 없네요. 됐나요, 친구들? 요 정도. 됐죠? 네.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혼합 가정법이 있는데요. 요건 또 어떻게 설명할까? 네, 요렇게 한번 가보시죠. B반은 그냥 말로만 설명했는데 보시면 아시죠? 그냥 흔적이 없어요. 우리 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네, 이겁니다. 보시죠. 펜 내려놓으시고 쓱 그렸어요, 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영준이가 전 시간에도 좀 그렇고 좀 힘들어하네. 아, 힘듭니다. 내가 힘들어요. 자, 갑니다. 여기가 과거고요. 우리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과거를 뭐라 그래요? 대과거라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아? 내가 밥을 먹었고 책을 읽었다. 그럼 밥을 먹은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우린 보통 그 자리에 had eaten을 넣고요. 그 다음 책을 읽었다니까 말 그대로 못 쓰면 돼요. read란 단어는 변화가 없죠. 뭐 이렇게 될 것 같죠, 아마도. 그죠? 됐어요? 그래서 대과거의 의미는 기억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가정법 그럼 과거 완료는 뭐냐?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정중한 나머지 그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과거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한 시제 더 전으로 올라가는 거.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녀는 어제 책을 읽었다. 이거는 단순 과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만약 그녀가 그 이전에 한 마리의 새였다면 그녀는 책을 읽었을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것만 기억하셔. 과거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시제 더 전으로 대과거로 올라갔다. 그러면 대과거의 기본 모양은 헤드 PP잖아, 친구들. 그렇지? 우리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뭐였어? 현재 사실의 반대였지.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야? 과거 사실 반대다. 이게 1번 타자고요. 1번 타자. 2번은 우리 가정법 과거에서는 일어날 가능성 어땠어? 거의 없었죠? 일어날 가능성 얘도 제로다. 됐나요, 여러분들? 세 번째 뭐야? 얘도 정중한 표현이라는 건 느낌이 와? 그렇다. 그럼 우리 가정법 과거하고 다른 건 딱 하나야. 뭐야? 시간적으로 과거다, 이거는. 그거밖에 차이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모양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여기 한번 보죠. 예, 과거 완료가 들어가 있죠. 바로 이프절에. 마치 가정법 과거일 때 이프절의 동사가 과거 동사인 것처럼.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과거 완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요. 태연아, 괜찮지? 그 다음에 뒤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주절인데 주절의 모양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조동사의 과거형에 잘 보셔. 현재 완료가 붙었죠. have pp가. 왜 현재 완료가 붙었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 딱 하나예요. 얘들아, 어찌됐든 슈드가 빠졌네. 집어넣으세요. 이따 집어넣으셔. 어찌됐든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요 놈들은 조동사의 친구야.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돼. 헤드의 원형이 뭐야? have잖아, have. 그래서 have pp가 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암기하지 마시고, 지원아, 앞에가 지금 헤드 pp 모양을 취해야 된다며, 앞에가. 그치? 앞에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헤드 pp의 모양을 취하잖아. 그러면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얘를 그대로 쓰면 좋겠는데 이 모양이 동사 원형 때문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거기만 뭘로 바꾸는 거야? have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일단 먼저 적어보시고 제가 밑으로 또 내려드릴게요. 지금 정리할 거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아니다, 밑에부터 가야 되겠지? 그래야 너희들이 낫겠지? 제목은 달아드리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요. 그리고 필기 하시고요. 한 10분 정도 쉬시죠. 네. 태연아, 학교 교과서 목록 나왔니? 뭐 영어는 어느 출판사 이런 거. 교과서는 받았는데 여기 검증. 집에 있니 그러면? 그럼 오늘 중으로 사진 찍어서 좀 보내줄래? 예. 우리의 행복한 내신 대비를 위해서? 예? 그래, 고마워. 어. 가려요?
그때 얘기해줬는데? 그래, 알았어. 그럼 다시 한번 해줘.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은 뭐예요? 만들어냈을 텐데, 즉 더 적은 실수를 만들어냈을 텐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시간을 그 프로젝트에 더 많이 안 쓴 거죠.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실수를 했던 거죠. 이렇게 됐나요? 반대니까요. 59번 한번 보시죠. 동사 이프절은 구텐베르그까지고요. 그 다음 주절은 북스부터 레코딩까지가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동사 자리값 보시면 그렇죠. 과거 완료죠. 헤드 PP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주절은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 그렇죠. 조동사의 과거형에 현재 완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됐나요? 참고로 여기는 빈이 들어가서요, 수동태까지 녹아있네요. 그냥 헤드 PP가 아니라 have been PP니까 수동태까지. 그래서 에디슨이가 태어났다면 구텐베르그보다 먼저, 이건 수식어네요. 구텐베르그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책은요 어떻게 됐대요? 아마 분배되고 유통됐을 거래요. 얘는 분배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요것도 수식어가 되니까 녹음물로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에디슨이가 구텐베르그보다 먼저 태어날 가능성 없죠. 그러니 책이 녹음물로 나올 가능성도 없죠. 그렇게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느낌 오시죠? 60번 한번 보시죠. if절은 워드까지죠. 주절은 뒤에 뻗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if절의 동사는 그렇죠. head서부터 어디요? thought of까지. 이게 동사죠. 이렇게요. 그리고 목적어로는 write word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어디요? 그렇죠. could부터 told까지가 동사가 되고요. 힘은 간접 목적어가 될 것 같고 what부터 문장 끝 thinking까지가 직접 목적어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what은 여기서 의문사가 될 거고요. what이 의문사로 쓰이면 무엇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뒤에 주어 동사 패턴 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만약 내가 생각을 했다면, 그지? 적절한 단어들을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에게 말할 때, 그에게 말하는데 무엇을 내가 생각 중인지에 대해서 말을 했을 텐데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말을 못했던 거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반대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61번 한번 보시죠. if절은 어디? 리스키까지. 주절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사 자리값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had not there. 요게 동사입니다. 목적어는요. to be risk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there은 원래 to 부정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요. there to 부정사 그러면 이건 뜻이 감히 뭐뭐 하다 이 정도예요. 됐나요, 친구들?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를 한번 봤더니 어디요? could서부터 어디까지? dared까지가 동사가 되고요. to be great가 목적어 자리 값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물론 이 안을 째려보시면 great는 자체적으로 비동사에 걸리는 보호 자리 값은 맞고요. 자, 만약 내가 그리고 저는 참고로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부정어 하나 보이죠. if절에 부정어 하나 그리고 주절에 부정어 하나 보이죠. 그럼 저는 이걸 빼버려요. 빼고 한번 해석해 보실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 내가 감히 위험을 무릅썼다면, 그래서 리스크는 위험을 무릅쓰는 이 정도거든. 내가 감히 위험을 무릅썼다면 나는 감히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해석적인 기법에서 앞에 부정어가 있고 뒤에도 부정어가 있다? 그럼 지워버리시라고 해석상. 이게 더 빨라요. 62번 한번 보시죠. 62번 보시면 if절이 뒤로 빠져 있고요. 주절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래서 주절의 동사는 would부터 sin까지가 되겠고요. 동사는 move가 되겠죠. 목적어는요. 그리고 뒤에 had, read가 동사가 되면서 review가 목적어가 되는 상황 이렇게 왔네요. 해석해 보시죠. 만약 내가 여기서부터 가면 안 되겠구나. 만약 내가 리뷰를 읽지 않았다면 리뷰를 읽었다면 나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네요. 맞죠? 다시 말해서 나는 그 리뷰를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본 거죠. 영화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나 봐요. 자, 63번 한번 보시죠. 보시면 동사는 if절은 요 alive까지가 왔고요. 그 다음에 주절은 뒤로 빠져 있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if절의 동사는 그렇죠. had been이 될 것 같죠, 아마도. 동사는 alive, 살아있는 해서 얘가 보호 자리 값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would부터 어떻게 돼요? have heartily agree with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heartly는 진심으로란 뜻인데 이거 뭐 LI 형태니까 수식어 처리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her marriage가 목적어고요. to 팀은 수식어 처리하시죠. 이렇게. 자,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렇다면 그는요, 즉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겠죠? 아버지는요 진심으로 동의해 줬을 거예요. agreed가 동의하다니까. 어디? 그녀가 팀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요 정도. 다시 말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팀과 하는 결혼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정도요. 됐나요, 친구들? 그래서 약속한 바대로 저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예, 그래서 대신에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모의고사가 이제 3월달에 있거든요.
3월달에 아마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텐데 잠시만요. 우리가 3월 24일 화요일 날 봐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3월 24일 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문제를 풀 때 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으나 애들이 모의고사 자체를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오히려 내신은요,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서울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4년제 기준으로. 그러면 최소 1.5등급 정도는 세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과 전형으로만 가기에는 1.5 이하는 좀 힘들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에서 3 이 정도까지도 사실은 마지노선이긴 해요. 어디를 기준으로? 경기대학교라는 곳을 기준으로. 그리고 아주대 정도로 가려면 2등급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듣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겠으나 독해 지문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위권 애들도 맞추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수로라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바로 모의고사 문제에서 19번 문항입니다. 그게 뭐냐면 심경 추론 분위기 문제예요. 다음 글의 주인공의 심경의 변화로 알맞는 것은 이런 거, 아니면 다음 글의 분위기로 알맞는 것은 이런 거, 이런 문제입니다. 즉 이런 문제는 킬러 문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좀 맞춰주겠니?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풀 때도 대충 글의 분위기나 아니면 주인공의 심경 뭔지는 알겠어. 다시 말해서 이게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넘어가는지 대충 뉘앙스는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 보기 선택지의 단어를 몰라서 그냥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맞는 기출 단어를 제공을 해주고 너희가 암기를 한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끔 하는 것이 내 역할인 거잖아. 맞잖아, 친구들?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친구들. 그치? 그래서 나는 진짜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2달 동안 너희들하고 있으면서도 잘하는 반하고 우리 반하고 나는 비교를 둔 적이 없어. 똑같이 설명했고 오히려 더 여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했거든. 내 양심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하지만, 그치? 그래서 어제 B반한테 줬던 시험지가 있어. 그럼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줄 건데 정답지도 줄 거고 문제지도 줄 거야. 그래서 일단 드릴 테니까 정 짜증나면 음악 들으면서 해도 돼. 상관없어.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일단은 하는 게 우선인 거고, 해답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빈칸을 한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준 내에서 한번 적어보고자 노력을 해. 그리고 노력을 했을 때 어차피 신경추론 문제고 분위기 문제니까 내가 정확한 뜻을 모르면 얘가 약간 긍정적인 의미다 그럼 플러스라고 좀 적어놓고, 얘가 좀 마이너스, 즉 부정적인 의미일 것 같아 그럼 마이너스로라도 좀 적어놓으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제발 부탁인데 주관식이라고 해서 그냥 여백의 미로 남겨두지 말라고. 여백의 미는 너희 고3 때 수능 끝나고 얼마든지 2달 동안 즐길 수 있어. 그때 여백의 미를 창출하시고, 지금은 모르더라도 찍어서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로라도 표시를 해봐달라는 이야기.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벌써
중위권, 하위권, 상위권, 극상위권이 나뉘거든 친구들. 그래서 극상위권 친구들은 어때? 문제 하나 틀리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워하거든. 근데 하위권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문제 틀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겨.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선생님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했었다고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너희들의 심정을 잘 알아. 내가 비록 공부는 늦게 시작했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에 비해서 학력이 전혀 딸리지 않거든. 오히려 제가 좋을걸요? 아마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봐서 안다고요, 저도. 근데 그럴 때일수록 모르기 때문에 펜을 내려놓고 모르기 때문에 엎드린다? 옳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상위권을 못 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극상위권을 못 가? 그럼 해보지 뭐. 이렇게 덤비는 게 맞아요. 내가 그렇지 뭐 이거보다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대학 갈 때는 저희 과 경쟁률이 47대 1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많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지 말라고요. 붙는 사람은 있으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드려볼게요. 일찍 끝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좋았죠? 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속았다는 표정 짓지 마시고 제가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어디서 다운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써보셔요. 어디서 다운받은 게 아니란 말이지. 이럴 수가. 두 명이요? 미안합니다. 네, 한번 적어보시죠. 똑같은 거 누가 더 많이 받는 거 빵 줄까? 답지도 여기 있는데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답지는 드릴 거예요. 확인해 보시죠. 아, 여러분들 삐졌어요? 대답도 안 하시네 이제 뭐 끝이다 이겁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아, 주연이가 쳐다보지도 않았어. 저기 가라 이거예요, 저 지금? 알았어요. 아니 여기가 목소리 튀겠네. 역시. 주연아, 영어만큼은 영신에서 전교 1등 해. 알겠지?